네, 안녕하세요. 닥터부자 아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서울 6억 아파트로 가라. 앞으로 12억 될 지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시아 경제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다주택자 옥죄다던 부동산 정책이 전세난을 가중을 시켰고 결국에는 청년들에게 월세만 늘어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관악구 부동산 9곳은 전세 구하기가 어렵고요. 전세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 반전세로 전환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고, 임대인 세금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를 하게 되는 거죠. 주로 청년들이 찾는 연립이나 뭐 다세대 다가구, 대부분 이제 원룸이거나 뭐 1.5룸, 이런 것들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을 해요. 그래서 전세 매물 자체가 좀 많이 없다. 대표적인 지역들이 관악구, 신림동, 뭐 보라매동 이런 지역들, 뭐 대학가가 인근에 있는 지역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문제는 이게 뭐냐면은 청년들이 좀 시드를 모아야 하는 시기에 시드를 모으지 않고 이제 월세로 뺏기는 거예요. 근데 월세를 집주인한테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결국엔 이건 나라에서 또 다시 가져가는 겁니다. 집주인도 어쩔 수 없이 세금을 올렸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거를 월세로 전환하는 거니까요. 실제로 이제 보증금이 1억 2천만 원, 뭐 월세 7만 원에 매물로 나온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변의 반전세 원룸은 원래 1억 2천만 원짜리 전세였는데요. 여기다 이제 7만 원만 더 세금을 붙인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월세로 받고 있는 거고, 그 다주택자 규제 부담이 무주택자에게, 특히 청년들에게까지 월세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야 누가 됐든지 간에, 리모델링에는 이제 훈풍이 불 것이다. 뭐, 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재건축까지도, 완화가 될 것이다. 규제가요. 즉, 대선 앞두고 안전진단이 젠걸음이다. 뭐, 이런 기사고요. 그 수도권의 이제 서울의 주요 지역들이 이렇게 리모델링 움직임이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권 리모델링 추진 단지입니다. 잠원동이나 반포, 뭐 그리고 선사현대까지 이렇게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 즉 서울에 조금 입지가 좋은 핵심지 같은 경우에는 뭐 리모델링이 충분히 뭐 검토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보는데요. 조금 외곽적이다라고 하면은 리모델링보다는 이제 재건축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사실 자산 형성에는 더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모델링 아무래도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를 하니까. 그래서 재건축은 준공 30년 차부터 가능하지만은, 그쵸? 리모델링은 15년만 돼도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고요. 안전진단 기준도 재건축과는 달리 리모델링은 요 B등급이나 C등급만 받게 되면은 뭐 수직이든 수평이든 뭐 검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이런 핵심 지역이나 그리고 특히 이제 일기 신도시가 저는 뭐 3월 이후에 굉장한 어떤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합니다. 리모델링이 됐든 뭐 재건축이 됐든 뭐 이런 호재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서울 이제 경매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찬바람이 불고 있어요. 근데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율이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붉은색 그래프가 강남 3구고요. 이렇게 강남 3구고 파란색, 이 검은색이 이제 서울 평균입니다. 검은색으로 보면 서울 평균인데 서울 평균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율이 한 110% 이렇게 이상 유지를 하고 있죠. 이렇게 유지를 하는 핵심은 이거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뭐 어차피 이제 15억이 넘어가게 되면은 경매도 대출이 안 나오는 거는 마찬가지지만은 요 경매 같은 경우에는 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자체 의무가 없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뭐 토지거래 허가제도 받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내가 현금이 좀 많으신 분들이 뭐 증여라던가 주택 매수 수단으로 뭐 절세 목적으로 사실 좀 많이 사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구독자 사연을 좀 봐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30대 중반의 예비 신부님께서 사연 주셨네요. 그래서 올해 연말에 결혼을 좀 앞두고 있고요. 예비 신랑은 경기도 외곽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이 모두 서울이어가지고 이제 마곡 여의도 그 실거주는 여의치 않다라고 하셨고요. 자본금이 약 3억 정도. 그래서 서울 내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사연을 보냈습니다. 담보대출 부담은 추가로 약 3억까지 가능하고 6억 내외 아파트로 꾸준히 시세가 상승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은 좁아도 상관없고 모태쿠도 각오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사연 주셨고요. 일단은 경기도 외곽에 어떤 아파트를 갖고 계신지 언급이 없어가지고 정확하게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경기도 외곽의 아파트가 2년이 매수하신 지 2년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세금이 좀 많으니까요. 최소 2년이나 이상은 더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반면에 또 2년 이상 매수하신 지 2년 이상 이미 됐고 매도를 했을 때 뭐 비과세이든지 일반 과세 정도로 매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요거를 매도를 하고 요 자금까지 같이 더해 가지고요. 더 똘똘한 거를 사시는 게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튼 요거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요 6억짜리 자금에 대해서 아파트를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직장이 요 마곡이 한 곳이 있고요. 그죠? 한 분이 마곡이고 다른 한 분은 요 여의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금도 한 6억 정도 이하로 좀 보고 계시니까 요 구로 일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로 일대가 사실 서울 중에서도 가장 좀 저평가됐다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뭐 저평가된 게 뭐 다른 건 아니고 뭐 신축의 아파트가 없고 주변이 많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계속 낙후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를 좀 검토 추천드리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구로구 구로동 일대입니다. 여기를 가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구일역이 있고요. 바로 위에가 구로역이 이렇게 있고 아래가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죠. 7호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나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준공업 지역입니다. 준공업 지역 요 내에 아파트들이 이렇게 몰려 있어요. 준공업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땅의 가치가 좀 좋습니다. 뭐 땅의 가치가 좋다는 게 뭐 다른 뜻이 아니라 용적률을 조금 높게 지을 수가 있죠. 뭐 최대한 500%까지도 이렇게 개발을 허용했기 때문에요.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낮지 않더라도 재건축을 했을 때 해당 지역에서는 사업성이 그만큼 우수한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도 가능하지만은 사업성까지 우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소형 평형을 사셔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구로 1동을 좀 가보시면은 뭐 요런 단지들이 요렇게 있습니다. 해당 일대가 뭐 재건축을 추진 중이죠. 그래서 가능한 단지가 구로주공 2차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 연예인 정도 이렇게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구로 하이츠 같은 경우는 조금 자금상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요 두 단지를 좀 보시면 됩니다. 뭐 각각 정비계획 수립 중이고 하나 예비 안전진단 통과를 했으니까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제 3월 이후에는 재건축적인 부분에서 더 규제가 더 완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해당 일대를 보면은 이렇게 차량 기지가 있는데 이 차량 기지가 지금 광명으로 이전을 할 거로 좀 예상이 돼요. 뭐 아직 뭐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뭐 차량 기지는 이전을 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해당 일대는 또 역시 호재로 작용을 할 거고 요게 한 상반기 안에 결정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때가 또 보면은 보죠. 여기가 이제 재건축이 될 거고요. 그죠? 첫 번째 이제 재건축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이 차량 기지가 이전을 할 겁니다. 차량 기지가 이렇게 이전을 함으로써 주변이 깨끗하게 돼서 호재가 될 거고 그리고 현재는 조금 지저분하죠. 주변 지역이 지저분한데 세 번째를 보면은 가리봉동 일대도 보면은 가리봉 2구역도 있고 게다가 이제 1구역까지 같이 해가지고 재개발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정비 사업으로 좀 개선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를 보면은 여기는 이제 가산이고 그리고 뭐 영등포
그리고 좀 더 간다 하면은 뭐 여의도 그리고 마곡까지 이렇게 있는 직주 근접이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로 봤을 때 충분히 지금 매수를 하셔도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 일단은 보셔야 할 단지가요. 현대 연예인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한 6억 정도 하고요. 구조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구로주공 2차 같은 경우에도 156으로 용적률 메리트가 굉장히 있죠. 게다가 이게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뭐 최대 500% 이상으로도 상향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사업성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같이 하시면은 검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시세를 한번 예상을 해보면은, 바로 인근 지역이 이제 광명이잖아요. 그래서 광명 쪽에, 입주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를 하나 보면은, 요게 광명 16구역을 재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광명 아크포레 자이위브인데, 요 단지 25평이 이제 11억까지도 이제 호가를 합니다. 여기가 역에서 그렇게 가깝지가 않아요. 또, 한 15분 정도 걸림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구로 일대, 구로 일동 일대가 재건축이 돼서 신축이 된다. 그래서 25평 이상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뭐 최소 이거보단 가격이 훨씬 높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뭐 다주택자 세금 강화로 인해 가지고 청년 원룸 주택까지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여야 상관없이 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완화에 한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고요. 서울 핵심지 및 일기 신도시 위주로 그래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지만은 강남 상구는 유지를 하거나 소폭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인데요. 30대 중반의 예비 신혼부부, 서울 6억 이하 신혼집 매수 문의 주셨는데요. 구로 일동 일대 중공업 지역 재건축 추진 중인 단지를 좀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뭐 추가 부담금도 발생을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용적률을 500%까지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우수하다라고 저는 평가가 돼요. 그래서 25평 기준으로 향후에 받는다라고 하면 최소 12억 이상도 무난히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